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 농구술 강사 장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종대 파이널 논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이제 세종대 논술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이 세종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 파이널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대 인문 논술입니다. 논술고사는 이제 수능 그 다음 주가 되는 토요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데, 최저가 그 학생들이 가채점을 하고 본인은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은 최저를 맞췄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진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채점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러 가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물론 일단은 수능 최저 등급을 다들 맞췄기를 이제 희망하지만,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험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사 시간은 2시간입니다. 120분이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글자 수, 요구하는 글자 수, 문항이라든가 제시문의 길이에 비해서 볼 때 아마 지금 인문 논술에서 가장 여유롭게 시간을 주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대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총 400자에서 500자를 쓰게 되고, 2번 문항은 800자에서 900자, 보통 900자 내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 합해서 이제 채 2000자가 안 돼요. 2000자가 안 되는데 지금 120분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글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게다가 제시문 수도 굉장히 적어요. 필기구는 이제 검은색 연필과 볼펜, 지우개, 수정 테이프가 전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습할 때의 기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준비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시문 수가 3개예요. 3개인데 A4 용지로 이제 봤을 때 약 2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 제시문이 성균관대 수준 정도의 길이의 제시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문학작품이 하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세종대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1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가를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요약을, 핵심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지금 요약을 400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핵심만 딱 하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논증적 요약이 나와야 합니다. 주장이, 가가 주장문이라면은 주장과 근거를, 가가 설명문이라면은 결론과 이유를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하고, 줄거리가 아닌 요약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1번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종종 줄거리를 쓰거든요.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핵심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간이 되지 않은 채로 서술을 하는데, 이제 그 점이 요약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제시문 다의 의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 그래서 총 3개의 제시문을 전부 다 활용해서 논거도 논증도 무엇인지 밝혀줘야 하고, 그런 다음에 요약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판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항이지만 여러 개의 요구사항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 논술을 이제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연습하지는 않을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않았을 학교죠. 그러니까 수능 주에 있는 그 대학들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수능 다음 주에 있는 대학들의 기출은 그렇게 많이 푸는 편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어쨌든 문학작품이 항상 늘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학작품을 하나의 어떤 논증의 구조로 따라서 요약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들은 반드시 익혀줘야 이제 세종대 논술에서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약과 적용서술, 비판 유형이 있는데 이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죠. 특히 요약 같은 거 학생들이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서술은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적용서술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익히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술 되는 게 적용서술이라서 한 번 익히면은 이게 불가역적인 능력이라서 한 번 익히면은 적용서술을 못하던 때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적용서술을 해야 하는 거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문을 근거로 비판을 하는 거니까 역시 정확한 독해만 이루어졌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평이한 문제 난이도고, 이제 평이한 문제 난이도고 2시간 시간을 주고 적은 수의 글자 수고 제시문 수도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술에서 학생이 굉장히 잘 쓴 글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는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쓰는 아이들 사이에서 더 잘 쓴 학생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콩쿨 대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쿨에서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정도로 잘 써야 되죠. 세종대가 딱 그런 학교입니다. 탁월하게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문학작품을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강의가 이제 매 시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가, 답안 작성법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법이 아닌 강의는 어떤 강의냐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제시문을 해설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수업이 이제 제시문 해설 중심의 이제 수업인데, 저는 그것보다 파이널 때는 그거는 이제 일반 정규 수업 같은 경우 이제 훨씬 3월부터 시작하거나 기초반부터 시작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론적인 것도 많이 수업을 들을 텐데, 파이널 때는 지금 이론적인 거를 학습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중요한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첨삭할 때도 분명히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채점 항목이 있고 그 채점 항목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점 항목에 따라서 글을 써야 한다는 거, 설명의 순서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집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첨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두 번째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제가 직접 대면 첨삭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학생의 최약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약점을 이제 해소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것, 점수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져가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도 이루어지고 첨삭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제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점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줄거리를 쓰는 게,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줄거리를 쓰는 건 아닌지, 요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줄거리를 쓰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주장에 따라서 근거를 탁탁 써야 되는데 베껴 쓰면서 제시문 표현들을 일부 짜집기 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지금 적용서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적용서술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제시문들 각각을 단순 요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부분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 쪽으로 이끌어내는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본 것, 요구하는 것,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집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멋들어지게 이제 자기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술에서 잘 쓰는 거는 그냥 글을 잘 쓰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현학적으로 쓰는 것들은 종종 가다 보면은 논제가 요구한 것들을 계속 비껴나가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게 또렷하게 논제가 요구한 것들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이제 논술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합니다. 그럼 파이널 수업 시간표는 일단은 3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논술은 학생들이 특히 세종대를 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대학 논술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세종대만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회가 딱 열리고요. 이제 다른 날, 다른 타임에 이제 다른 학교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니까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3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7시부터 10시고요. 강사는 접니다. 수업은 1시간 40분 동안 이제 실전 답안 작성 및 첨삭을 합니다. 시간은 이제 학교에서는 2시간을 주는데 최대한 조금 줄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압력도 같이 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제 강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실전 답안 작성 시간은 이제 첨삭 시간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첨삭이 못 이루어지지만,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작성하고 있을 때 학생을 불러다가 그 전 시간에 썼던 답안들에서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들, 어떤 걸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수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 회차는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작년 기출과 그 다음에 올해 모의 논술고사를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권하지도 않고요. 그 학교에서 모의 논술을 본다고 치면은 첨삭을 못 받기 때문에 그다지 권하지 않거든요. 학원에서는. 근데 모의 논술, 올해 모의 논술과 이제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세종대 논술 파이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능 잘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